이제 프래그먼트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close project라고 해서 자, 우리가 my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거는 닫아주고요. 새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my 자, fragment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xt 누르고요. 그 다음에 next 누릅니다. 여기서 blank activity가 아니라 자, blank activity with fragment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에 뭔가 내용이 좀 많아졌죠? 자, finish 한번 눌러보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한번 가서 보면 자, 화면 구성이든 소스 파일이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첫 번째 보면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RES 밑에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소스를 가서 한번 보니까 얘는 소스 파일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프래그먼트 메인이 뭐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볼 텐데 자, 프래그먼트 메인 이쪽에 자동으로 열려져 있는 게 액티비티 메인이 아니라 이제 프래그먼트 메인이에요.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을 열어보면 우리가 실행했을 때 보이는 화면 똑같습니다. 액티비티 메인은 뭐지? 액티비티 메인.xml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게 뭐냐? 자, 메인 액티비티 자바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 on create 뭐예요?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되고 거기서 우리가 set content view를 하는데 액티비티 main.xml이 그대로 set content view로 해서 이 화면에 설정이 됐네요. 그쵸?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자, fragment manager라고 하는 게 있고 add라고 하는 게 있고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보면 자,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하는 게 fragment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새로운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코드가 좀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은 메뉴와 관련된 거라서 지금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외한 on create와 자, 여기 있는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단 같이 한번 볼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냐라고 하는 어떻게 구성된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처음 보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본 게 뭐냐? 싱글 프래그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액티비티가 있고요.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main.xml에서 레이아웃을 잡았어요. 근데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액티비티를 액티비티 main.xml을 만든 거고요. 그 위에 fragment main.xml에서 액티비티 main.xml에 있던 그 화면 구성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큰 화면이 됐을 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부분 화면이 두 개, 자, 부분 화면이 두 개가 들어가도록 만들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은 두 개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프래그먼트를 그냥 일반 액티비티의 XML처럼 그냥 바로 하나를 올려놓은 거죠. 근데 대신 액티비티 main.xml은 자, 컨테이너라고 해서 담고 있는 역할만 하고요. 실제로 화면 구성은 프래그먼트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프래그먼트를 두 개 놓는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프래그먼트가 있으면서 다른 프래그먼트로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액티비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액티비티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메인에서 메뉴로 바뀌거나 그죠?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바꾸는 경우가 없고 프래그먼트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일단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다른 화면으로 그냥 대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추가해주고 기존 걸 제거하면 됩니다. 또는 replace라고 해서 한 번에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서 프래그먼트는 그냥 여러분이 추가하거나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건 레이아웃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프래그먼트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프래그먼트 안에 기능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가 화면에 추가되다가 갑자기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오류가 나는 거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거꾸로 돌려주기 위해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해보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또는 화면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기면 다시 롤백이라고 해서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 기념이 들어갔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게 프래그먼트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화면을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추가하는 게 아니라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 제어하는 거가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의해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에다가 결국에는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시스템에다가 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프래그먼트도 프래그먼트 매니저에다가 요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있어. 트랜잭션은 커밋을 하면 그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프래그먼트에서는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get fragment manager라고 하면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참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뭔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고 싶을 때 교체할 때 트랜잭션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만약에 봤다면 자, 여기서 일단 새로 생성한 요 프래그먼트를 쓴다라고 하는 싱글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고 그 새로운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플레이스 홀더 프래그먼트를 교체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교체하도록. 자, 그러면 프래그먼트 메인이라고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액티비티를 메뉴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교체하듯이 자, 프래그먼트 메인에서 프래그먼트 메뉴.xml을 만들고 그 xml을 담고 있는 프래그먼트로 교체하도록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래그먼트 main.xml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기존 거 한번 볼까요? 렐러티브 레이아웃 그대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만들어도 될까요? 자, 프래그먼트 main.xml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레이아웃 폴더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이거를 프래그먼트 메뉴라고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누르고요. 프래그먼트 메뉴.xml로 들어가서 자, 화면 구성을 합니다. 자, 디자인 탭으로 가서 자,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일단 삭제해주고 새로 추가해볼게. 자, 텍스트 뷰 하나를 가운데로 추가하고 자, 우리 하던 것처럼 프로퍼티즈에서 텍스트로 가서 자, 이거는 메뉴 화면입니다 라고 설명글처럼 넣어주고요. 자, 글자가 좀 작구나 라고 싶으면 자, 이거를 20dp 라고 하는 텍스트 사이즈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찾을 수 있겠죠. 이건 텍스트니까 온클릭은 필요 없죠.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 하나 추가해 줄까요? 자, 버튼 하나 추가를 하고 자, 버튼의 텍스트는 자, 돌아가기. 우리가 액티비티를 메인 액티비티와 메뉴 액티비티에서 하던 역할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온클릭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온 버튼 1클릭트 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화면을 일단 하나 만든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에서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없애고 자, 복사해서 만들 때 미리 이걸 만들어 놔도 되고요. 자, 요거를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텍스트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 자, 메인 화면입니다 라고 글자를 입력을 하고요. 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이거는 메뉴 화면 띄우기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이게 메인 화면에 있는 프래그먼트 메인 프래그먼트죠. 그럼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똑같이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어요?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 view v라고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있는 프래그먼트 메뉴라고 하는 화면 구성을 만들었는데 이 화면 구성을 가진 프래그먼트로 교체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교체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 프래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프래그먼트는 부분 화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자, 레이아웃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부분 화면인데 이 부분 화면이 하나의 XML과 하나의 소스 코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XML 말고 소스 코드도 하나 있어야 돼요. 자바 밑에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자 새로운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소스 코드만 이제 필요하니까 자바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이거를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K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자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드냐, extends라고 해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상속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 Alt Enter 키를 누르래요. Alt Enter 키를 한번 눌러보면 자 요렇게 나오네요. 프래그먼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를 두 개로 나눠주는데 이건 뭐냐, 프래그먼트가 허니콤이라고 하는 3.0 이상의 버전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2.3.3이나 뭐 이런 경우 이전 버전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전 버전까지 지원을 해주게 만든 게 서포트 v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말을 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서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일단은 권장을 합니다. 자 요걸 선택을 해보자. 서포트 v4 밑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써서 이렇게 새로운 프래그먼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생성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public이라고 하고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생성자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프래그먼트의 메소드는 뭐냐,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가보면 자 override 메소드 있죠. 프래그먼트에 정의된 것 중에서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이거를 넣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on start니 on resume니 on create니 다 있네요. 아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것도 수명 주기가 있어요. 왜냐,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액티비티 위에서 각각의 부분 화면을 하나의 단위처럼 독립적으로 쓰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액티비티처럼 얘가 언제 갑자기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단위로 전부 다 수명 주기로 준 겁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도 수명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걸 일단 쓰는데, 이건 왜 on create view를 제일 처음에 쓰냐 하면, 자, 처음 우리가 이거를 갖다 추가를 하고 이걸 쓰냐면, 얘가 on create view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리가 하나의 부분 화면은 XML 파일과 소스 파일로 구성이 된다. 그럼 소스 파일에서 XML 파일을 인플레이션해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담고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return이라고 하는 코드는 아예 없애볼 겁니다. 그래서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거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 인플레이션 해주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파라미터로 넘어오네요. on create view에서 프래그먼트를 위한 인플레이션을 해줄 수 있도록 미리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inflator inflate 단계를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r layout 뭐예요? fragment 메뉴라고 해서 자,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위해서 만든 XML 레이아웃을 지정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걸 어디다 넣어줄 거냐? 여기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이 프래그먼트를 위한 가장 상위 레이아웃, 즉 뷰 그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false라고 해줘요. 이게 프래그먼트는 지금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의해서 필요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false라고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하면 여기에 뷰라고 해서 자, 루트 뷰라고 한번 받아볼게요. 자, 요렇게 뷰 객체가 리턴 되는데 이게 가장 상위 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턴 루트 뷰를 해주면 얘가 이거를 프래그먼트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래그먼트를 지금 새로 하나 만든 겁니다.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아까 부분화면을 위한 소스 코드 만들었던 것처럼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서 부분 화면을 위한 소스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부분 화면을 위한 XML 파일을 인플레이션해서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프래그먼트 메인이 있었는데 프래그먼트 메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체를 해줄 거예요. 교체를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들어가 있던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하는 거를 저걸로 교체해 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placeholder fragment가 new라고 해서 생성된 게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하는 거를 변수로 만들어 주고, 예, 여기서 new로 생성해 주도록 만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해서 자, 이거를 fragment 1이라고 볼게. 그 다음에 자,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이거를 프래그먼트 2라고 볼게. 그리고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를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new placeholder fragment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잘라내서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자, fragment 2라고 하는 거는 new menu fragment라고 해서 자, 여기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 placeholder fragment on create 이 액티비티가 만들어질 때 placeholder fragment 객체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add를 해준 거죠. 자, fragment manager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add를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뭘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래그먼트 2라고 하는 걸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바꿔주려면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참조해야 돼요. 그게 뭐냐? get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밑에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죠.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 단말까지 지원하려면 서포트가 붙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붙어서 하면 여기에 자, 프래그먼트 매니저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자, 매니저라고 해서 얘를 참조해서 받아보자. 자, 이렇게 참조해서 받으면 이 매니저 객체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작업 단위는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begin transaction이라고 하고 위에서처럼 점 해보면 repla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replace라고 하는 게 있어서 replace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id.container라고 하는 게 뭐냐? 메인 액티비티에 그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부분 화면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 공간에다가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뭘로 바꿔놓냐? 프래그먼트 2로 바꿔놨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 리플레이스 한 거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게 커밋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여기까지 입력했고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하면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프래그먼트죠. 자,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화면에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액티비티 두 개 사이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 액티비티가 뜨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액티비티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프래그먼트가 올라가 있는 거죠. 플레이스홀더 프래그먼트가 올라가 있고 그거를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또 다른 프래그먼트로 바뀌어서 보이는 기능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자, 지금 여기 화면이 떴죠. 메뉴 화면 띄우기 눌렀을 때 이렇게 메뉴 화면으로 바뀌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메뉴 화면에서는 버튼 클릭했을 때 아직 동작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버튼은 이제 어떻게 넣으면 돼요? 메뉴 화면에서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전 화면이 뭐예요? 이제 프래그먼트니까 플레이스 홀더 프래그먼트입니다. 이 플레이스 홀더 프래그먼트로 리플레이스 해주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했고요. 자,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프래그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요. 이 프래그먼트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다른 프래그먼트로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아닌 액티비티로 전달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훨씬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이 책이 진행이 되면서 뒷부분에서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같이 했는데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부분 화면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우리가 부분 화면을 만들 때는
인플레이션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부분 화면도 화면이기 때문에 하나의 XML 레이아웃과 하나의 자바 소스 코드로 같이 쌍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죠? 프래그먼트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고요. 지금 우리가 한 과정들, 자, 책을 보면서 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해보면서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프래그먼트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쓰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뭐 요즘에는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 코드를 갖다가 바꿔서 쓰려고 해도 프래그먼트가 쓰이면 코드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자, 제가 프래그먼트 설명할 때 처음에 그런 얘기 좀 했을 겁니다. 프래그먼트는 소스 코드를 양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부분 화면에서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부분 화면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XML 파일과 하나의 소스 코드로 된 프래그먼트를 독립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부분 화면이 동작하도록 처리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소스 코드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프래그먼트를 재사용하면서 양이 전체적인 양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어쨌든 프래그먼트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소스 코드 양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사용한 코드를 보면 코드 양이 좀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프래그먼트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알아야 나중에 프래그먼트를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래그먼트 했고요. 프래그먼트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둘째 마당에 2장 챕터 2를 했는데요. 챕터 2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둘째 마당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초적인 내용들, 자, 4일 정도 진행이 되나요? 자, 4일 정도 동안의 기초적인 내용을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 대여섯 번 이상 반복해서 코드 입력하고 수정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해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3장에는 다시 또 UI 구성하는 부분을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장, 둘째 마당의 첫 번째 장에는 일단 화면을 간단하게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위 위젯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돼야 그 이후 부분이 좀 편리하게, 좀 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연습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